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피스텔 잘못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이 강남 주택을 좀 팔고 변두리로 이사 가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 강남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45억에 양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그닥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은 아무리 고급 주택이라고 해도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데다가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45억이라는 큰 금액의 주택을 양도를 했지만 양도세는 그다지 몇 천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세관청에서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할아버지가 용돈이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오피스텔을 2억 3천만 원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 오피스텔이 화근이 됐던 것이죠. 2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실제는 은행융자를 1억 9천만 원 받았고 자기 본인 돈은 현금 4천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이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한 것인데, 자, 이것이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바람에 이 할아버지가 1세대 2주택자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죠.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할아버지는 세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남들이 해준 얘기만 철석같이 믿고 이제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놨는데, 자, 임차인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직장에서 이 오피스텔이 가깝고 또 임대료도 저렴하고 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써도 됩니다. 절대로 제가 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짐을 받고 이 할아버지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본인은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오피스텔 현장 조사를 나온 거죠.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오피스텔을 나가보니까 오피스텔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가전제품이 있고 또 실제로 임차인이 거기 살고 있네요. 이것은 상가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할아버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관들이. 할아버지는 참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실제조사를 나왔을까? 이 답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이 이런 오피스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죠. 같은 오피스텔 건물 입주민 중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전산 분석을 통해서 세무조사관들이 파악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실제 세무조사를 나갔던 것이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아버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날벼락을 맞았어요. 2억 4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그 소유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할아버지는 국세청을 상대로 이 날강도 같은 사람들아, 차라리 오피스텔을 차라리 뺏어가라.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이 어딨냐. 내 돈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오피스텔 취득했는데 그거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0억 원이라는 세금을 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사실 할아버지의 주장에는 많은 일리가 있죠. 헌법에도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이 오피스텔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해서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됐으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서 각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 양도세, 부가가치세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할 것은 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 사실상 용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양도세도 이 할아버지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업무용으로 취득해서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조활하였다가 나중에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등재를 하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함으로써 이 사실상 용도가 주택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판단할 때 사실상 용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 시에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